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린 저는 희소 코치고요.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 코칭 6월 두 번째 수요 나눔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공간의 뒤편에서 새소리들이 엄청 예쁘게 들리고 있어요. 어, 저한테 새소리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정의로움의 소리예요. 2013년 그즈음에 제가 뭔가 제 삶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데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저에게 새소리는 음, 경외심이 드는 심볼이 되었습니다. 네, 남주님도 환영합니다. 네, 물론 현수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셨던 현수님도 당연히 환영하고요. 지금 이렇게 새소리가 드는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스페셜 이벤트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일 잠시 시간 내서 그러게 내가 오늘 몸을 위해 무얼 해 주었었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인증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드루이드 님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밴드랑 여러분들 톡을 보니까 이거 덕분에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 라는 피드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의식적으로 계속 나 자신을 만나가는 느낌이다라는 말들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늘 있었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유월이 되어서 인식하고 그 몸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무언가 해주고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각자 어떤 경험을 주고 있을까 잠시 이 시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님도 환영합니다. 이 순간 현수님 좋다, 편해. 아, 좋네요. 몸이 그런 말을. 음. 저는 몸이 저에게 하고 있는 말보다는 제가 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순간 떠올랐어요. 아, 수고가 참 많다.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렇게 저희가 스페셜 이벤트로 21일 동안 내 몸을 위한 무언가를 해주고 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지난주 수요 나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다라고 댓글 또 참여하신 적 있죠. 그때 자신이 어떤 글을 썼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참여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코칭의 매력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 혹은 깨달았던 것과 관련해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이 영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누었던 나왔던 것들을 보면요. 뭐 "몸 대화를 기록을 계속 해 보겠다. 운동하고 명상하고 싶다. 뭔가 들여다보고 이완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건강하게 먹고 쉼을 원할 땐 쉬어 주고 싶다." 내 손으로 사랑 담아 요리해서 가족과 즐겁게 저녁 먹고 싶다. 신나게 운동하고 싶다. 온전하게 나를 위해 먹고 자고 싶다. 내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경외의 심을 더 느껴보고 싶다. 힘을 빼고 싶다. 몸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다 등 우리 멤버들의 소중한 실행 계획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난주 수요일 즈음에 여러분들의 몸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다짐하셨었고, 관련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신 것 같은가요?
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좀 달랐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직 우리 멤버들의 에너지를 보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레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힘이 되겠지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끊임없는 의식적인 실천, 경청을 응원합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즉흥적인 거였어요. 소소한 이벤트 2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떠셨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소소한 이벤트 2에 참여하셨다면 그렇게 어제 하루 우리가 쉽게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하늘이란 가장 가까운 대자연인 하늘을 계속 마주봤던 어제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했나요? 어제 우리 채팅방에 수많은 하늘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참, 저는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고작 하늘의 한 조각을 보고 있구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하늘이란 존재의 한 조각이구나. 같은 시간에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가 마주 보는 시각 따라 하늘은 다르고 그리고 그 하늘을 해석하는 힘도 다르구나. 하늘이 결국 대자연이라는 것을 정말 어제 하루만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새벽에 그때 한 5 시인가 출발할 때는 제가 아기 베넷머리 같은 구름들 찍어 보내 드렸죠. 그때도 새소리 막 들리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 공유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있었던 청계천 하늘에서는 서울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쯤에는 노을이 지려고 하니까 붉어가는 구름들도 보았지요. 맞아요, 현수님.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하늘이 편한 전월. 우리 이 책을 읽고 뭐가 남을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지만 편한 전활만은 우리에게 남을 것 같아요.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대한 경외감, 우리가 이 경외감을 왜 했었는가를 보면은 존중, respect, 다시 보는 거. 어떤 존재로 다시 볼 것인가. 그 구절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건네드린 소소한 이벤트 2 번이었는데요. 바로 곁에 있는 것, 저 멀리 뭐 호주나 제주도 가야 대자연 앞에서 우와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창문 열고 바라보면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은 이미 대자연이며 이미 경외로움, 존재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시던 일 잠시 멈추시고 창문 너머 혹은 고개 들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하늘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보다 새삼스럽게 하늘을 경외감으로 보는 훈련.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일부를 같이 나눠 볼게요. 제가 지난주쯤에 여러분들에게 6가지 키워드를 공유 드리면서 "이 중에 지금 어떤 것이 끌리시나요? 요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키워드들을 오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나눠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스스로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요? 그것이 알아차렸다면 이제 이 6 가지 키워드들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 개념이 뭘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눠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먼저 용서, 용서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용서 잘 하시는 편인가요? 용서 챕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 장면이 떠올랐었나요? 내면 소통에서는 타인에 대한 용서도 언급하지만 그 너머에는 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용서.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594 쪽입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나를 용서해야만 한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증오나 미움을 깔고 있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자기 용서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스스로를 용서해야 하는 부분이 떠오르나요? 음, 저는 저를 용서한다면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어주느라 제 자신의 마음은 뒤로 두었던 시절에 제가 떠오릅니다. 저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가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나날들, 그때에 그런 선택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용서. 뭔가 누군가를 위한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용기 있는 행위라고 김주환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용서한다면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지금 이 순간 어떤 걸 용서하고 싶나요? 용서에 이어서 나오는 개념은 바로 연민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죠. 연민이 뭘까? 전 예전에 이 연민이란 단어를 가장 진하게 만났던 것은 MVC, 비폭력 대화를 통해였던 것 같아요. 연민. 그때 제가 배울 때는 연민은 엄청 큰 사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596 쪽에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민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연민.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용서의 출발점이 자기 용서가 되듯이 연민 역시 자기 연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요즘의 삶에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아프신가요? 자기 연민,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 혹시 이것을 듣고 계신 동안 뭔가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뭔가 계속 끊임없이 달리는 느낌일까요? 그때 저자는 599 쪽에 이런 표현을 남겨 두었습니다.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호흡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호흡을 한번 하는 것. 한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숨을 한번 쉬어 보실래요? 나의 아픔, 다른 누구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에 있어서 공감해 주는 것. 그런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우리 존재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대요. 연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크리스틴 네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 누구 떠오르세요? 그 친구가 만약 아픔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게 그 아픔에 어떤 공감을 해 주시겠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친한 친구가 아플 때 취하는 공감, 행동, 그런 반응들을 누구에게도 하라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용서, 연민, 그다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뭘까요? 저는 이 사랑 챕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뭘까?' 너무 흔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저자는 599 쪽에 이렇게 적어 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이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너무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렇게 사랑이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란 미리 다 용서하는 마음이다.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벌여도 미리 다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랑 구절을 들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평온하길 바라나요?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만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내면 소통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명상 개념인데 이렇게 용서, 연민, 사랑이 어떻게 내면 소통과 이어지는가? 내면 소통에서 중요한 개념이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01 쪽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 내가 오롯이 고요함과 텅 빔 속에 가득 차도록 현존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늘 평온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결국 사랑에 대해서 작가는 얘기합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용서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조금은 어제보다는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는 그 마음, 그 따뜻한 에너지, 그것에 있어서 작가는
사랑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들으더니 저도 그 부분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밴드에 썼잖아요. "아 20대 때 난데? 너가 없으면 안 돼. 난 네가 필요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빠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하고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롯이 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당신과도 나누고 싶어. 라는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흥미진진합니다. 우린 정말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가 이걸 하면 엄마가 이걸 해 줄게. 너가 이러면 이렇게 해 줄게."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파트였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용서, 연민, 사랑이 나오면 그다음은 수용입니다. 수용. 저는 그 수용이 짜장면 먹으러 간 사람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짜장면을 그날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짜장면 가게 갔는데 뭐 어쨌든 재료가 떨어졌거나 어떤 사유로 내 앞에서 바로 그 짜장면을 더 이상 못 먹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버럭 화내면서 책임지라고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러면서 막 화내는 장면이 예시가 나오잖아요. 수용, 받아들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래서 진정한 수용의 다른 이름이 완전한 surrender, 항복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여기서 수용과 어떤 집착 의 차이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짜장면 집에 가서 소리쳤던 분은 집착이었죠. 짜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605 쪽인데 저는 여기에 밑줄 그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짜장면이 결국은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짜장면만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짜장면 때문에 불행해졌다라는 것. 605 쪽에 명언이 적혀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여겨지는 온갖 행복의 조건들은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만다." '이렇게만 되면 행복하겠지. 이것만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은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저자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또 거기서도 쓰셨던데 오유지족하라. 오유지족. 만족함을 하는 거.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어서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믿는 마음. 오유지족. 음. 그렇게 수용 그리고 그 반대에서는 저항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일에 저항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할 때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저항하는 거래요.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공사 친구한테 부탁하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친구가 없었 그 안 했었잖아요, 공사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공사를 안 한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안 했다는 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만들어내니까 이미 해석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저항되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저항 파트의 반대말로 수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최악의 스토리텔링을 별 근거도 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에 분노한다. 저 사람 날 싫어할 거야. 나는 결국 이걸 못할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최악의 스토리텔링들이 별 근거 없이 만들어지고 그걸 만들고서 우리 스스로 분노한다고요. 음. 610 쪽에 좋은 액티비티가 나와요. "최근 수년간 가장 화가 났던 일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살펴보라. 나는 어떤 단정을 내렸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화를 냈는가? 과연 내가 한 해석이 유일한 가능성이었을까?" 음. 그리고 감사. 감사의 마음 뭘까? 너무 흔하게 써서 감사가 뭔가 싶었는데요. 612 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기는 나에게 생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일이 누군가 다른 사람, 이게 포인트 같아요. 덕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 나에게 생긴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일이, 긍정적인 그 일이 누군가 다른 사람 덕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 덕분의 힘.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분 덕분에. 그러면서 감사일기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감사에 몰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의 일을 돌이켜 보다가 잠들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음. 감사. 음. 이거와 관련해서 저자의 문장 616 쪽에 있는 거 읽어 드립니다. "모두 다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내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수용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끝으로 존중입니다. 존중은 아까 하늘을 경이롭게 보았던 이벤트 두 번째 거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존중. 어떤 대상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서 나를 넘어서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한 어떤 것을 발견한다는 뜻이랍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더 큰 무엇인가를 보는 마음가짐이 존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존중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 중독이었어요. 그러면서 620 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경배한다라는 표현. 623 쪽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으로 통하는 길을 본다. 음. 정말 존중 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마무리 멘트로 이 멘트를 골랐어요. 626 쪽이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하자면 전 인류로 통하는 관문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대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 사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모든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존중력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하늘을 바라보는 그 경외심, 경외롭다, 경이롭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을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의 질문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한 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를 고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 내 삶에서 무엇을 실천해 보려고 하시는지 그 선언을 우리의 댓글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책은 지난주 투표로 결정됐죠.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로 7월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4, 5, 6월 3 개월 동안 내면 소통책을 끝까지 다 읽고 계신 6 월의 셀프 북 코칭 멤버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12 월부터 시작했던 이 6-7 개월 과정의 내용으로 7월 20일 토요일 1 시에 오프 모임을 갖고자 하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한 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드루이드님 적어 주신 것도 이제 봤어요. 덕분이라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 그죠? 존중은 도구화하지 않는 것. 아유 우리 스스로도 도구화하지 말아 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한 주 보내고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